10월 31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2% 상승한 4108.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07% 상승한 900.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국 PIM, KD, 휴리메이텍, 그린생명과학, 오토엔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3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과 함께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맥 만찬을 가졌습니다. 젠슨왕 CEO는 매장에 들어가기 전 내일 한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계약 내용은 이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며 힌트를 드리자면 그 소식은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로봇과 AI 기업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4%의 급등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뉴로메카는 언론을 통해 11월 5일부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로보월드 전시회에 참가하여 초경량 액추에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제품은 휴머노이드 관절 구동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졌으며 12월부터 양산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테마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습니다. 관세가 인하되면서 현대차는 2조 원, 기아는 1조 6천억 원의 관세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현장을 통해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와 만남을 갖고 인공지능 3대 강국에 도약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정부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급한다고 전해졌어요. 해당 자리에는 국내 주요 기업들도 참여했으며 특히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함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의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엔비디아 칩 5만 개를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현대차는 정부와 피지컬 AI 분야의 확장을 위해 30억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하나로는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자율주행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현대그룹주들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특히 현대차가 지분을 보유 중인 오토엔과 현대오토에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오토엔의 지분 8%를 보유 중이며 현대오토에버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는 장중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4% 증가한 707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11% 높은 수치였습니다. 상한가는 휴리메이텍과 오토엔 두 종목이 들어갔으며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오토엔 휴리메이텍 순입니다. 다음은 3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연준의 10월 금리 인하가 확정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는데요. 다만 파월 의장은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지에 대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어젯밤에는 미국 일라이릴리가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며 연간 매출과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 밖에도 일라이릴리의 경쟁사이자 위고비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는 미국 비만 치료제 기업인 메세라의 인수전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화이자가 메세라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73억 달러를 제시한 가운데 노보노디스크는 65억 달러를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2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해졌어요. 화이자에 이어 노보노디스크도 메세라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어젯밤 메세라의 주가는 22%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D&D 파마텍이 메세라의 파트너사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주요 파이프라인을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D&D 파마텍 외에도
비만 치료제와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D&D 파마텍은 오늘 언론을 통해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비만 학회에 참가하여 메세라의 기술 이전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전임상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D&D 파마텍은 수요일날 1대3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4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5일입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이뮤노반트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파트너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전력설비 테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인해 전력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전선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8% 증가한 295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시장 추정치보다 5% 적은 수치였어요. 다만 유한타증권은 대한전선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대한전선이 3분기에 안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며 4분기부터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한전선에 대한 목표 주가를 21,000원에서 24,5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대한전선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4,200원입니다. 다음은 5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엔비디아가 정부와 국내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투입한다고 전해지면서 반도체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번 협력으로 한국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이번 협력은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엔비디아와 플랫폼 동맹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삼성과 SK그룹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로부터 각각 5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도입하고 네이버는 6만 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탑재한 AI 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그 밖에도 LG그룹이 로보틱스와 의료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삼성전자가 정규장 막판에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시지트로닉스는 국내 최초로 MCT 전력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붙어주었는데요. 다만 해당 기사는 지난 4월 달에 나온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지트로닉스는 최근 8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그린생명과학은 제약 기업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그린케미칼과 135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54%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KD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코아스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사용된 가구를 제조한 기업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아스는 산불 피해를 입은 나무를 활용해서 제작한 가구를 선보였는데요. 회복과 재생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 취지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UTI를 비롯한 스마트폰 및 아이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어제 미국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애플은 시간의 1%대의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애플의 3분기 매출액은 1025억 7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022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주당 순이익은 1.85달러로 예상치였던 1.77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가 순항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애플은 12월 분기 매출도 역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에 스마트폰 및 아이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한강통신은 최근 고출력 광섬유를 기반으로 한 안티드론 레이저 무기 기술과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핀란드의 통신장비 기업인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통신장비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이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6세대 이동통신과 양자 컴퓨팅 부문에서도 국내 기업들과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대한강통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장비 기업들은 하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제닉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내일 한중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화장품과 엔터 등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어제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일정을 하루 앞두고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대한전선, 3위는 대원전선, 4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LG디스플레이,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한올바이오파마, 8위는 한올시스템, 9위는 현대차, 10위는 동영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전선,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대한전선은 전력설비 기업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미국 이뮤노반트의 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파트너사로 부각되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형솔루텍, 2위는 오가닉티 코스메틱, 3위는 대한강통신, 4위는 휴림에이텍, 5위는 휴림로봇, 6위는 우리기술, 7위는 MDS테크, 8위는 유로, 9위는 흥성그룹, 10위는 디젠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강통신, 휴림에이텍, MDS테크입니다. 대한강통신은 통신장비 관련주이며 휴림에이텍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MDS테크는 AI 및 자율주행 관련주이자 엔비디아의 파트너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현대차, 4위는 네이버, 5위는 대한전선,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삼성 SDI, 9위는 기아, 10위는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전력설비 기업이자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위는 D&D 파마텍,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에코프로, 5위는 로보티즈, 6위는 올릭스, 7위는 ABL 바이오, 8위는 클로본, 9위는 제닉스 로보틱스, 10위는 삼익제약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D&D 파마텍, 올릭스, 제닉스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닉스 로보틱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D&D 파마텍과 올릭스는 비만 치료제 및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관련주이며 특히 D&D 파마텍은 메세라의 파트너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